안녕하세요, 박병철 팀장입니다. 또 이렇게 촬영을 오랜만에 이제 하게 되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핑계인데 이제 저희가 잦은 상담과 그리고 현장에서 현장 확인들 그리고 원청사들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때문에 영상 촬영을 많이 못해 드렸던 점 아주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던 TO들도 어느 정도 차서 또 이제 새로운 원청사랑 이제 조인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 때문에도 아마 촬영이 조금 미숙했던 점, 좀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영상 시작 전에 좀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제 통증을 겪고 있는 코로나 관련된 소식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인터넷으로만 대충 봐도 확진 환자가 1146명 정도가 되고 검사를 진행하고 계신 분들이 16,00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어느 특정 지역에서 나왔다 어쨌다 막 이런 말들이 많은데 그런 것보다는 하루빨리라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서 더 이상 뭐 고통을 겪는 일이 없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뭐 화물 차주분들 중에서 증상을 보이고 검사를 하고 하신 분들이 있다는 소식은 제가 인터넷상으로나 아니면 뭐 주변 분들 통해서나 아직 듣지는 못했어요. 듣지는 못했는데 혹시나 생기지 않길 그래도 뭐 많이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가뜩이나 이제 물동량이 많지 않은 월입니다. 지금 뭐 2월 쪽이 겨울이 끝나가는 시즌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거기다가 추가해서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영향을 어느 정도 받고 있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결과적으로는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가 되어서 물동량도 다시 올라오고 차주분들도 많은 돈을 또 벌 수 있는 그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일단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그 새로운 일자리를 좀 들고 와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블로그상으로는 먼저 올라갔었어요. 저희 그 공식 블로그 채널에 올라갔었는데 4가지 정도의 자리가 됩니다. 하나하나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전부 다 11톤 이상, 그러니까는 1종 보통으로면 11톤까지 운전이 가능하죠. 그 이상의 톤수를 가지고 있는 일자리들입니다. 첫 번째는 평택을 기준으로 일산, 남양주, 부천, 세종, 전주, 익산, 광주 그리고 이외에 충청권까지 진행이 되는 일이고요. 보통 이제 하행하는 노선은 삼성전자 일이 됩니다. 하고 다시 올라오실 때는 공팔레트를 싣고 올라오시는 일이 될 건데 보통 매출은 한 1000에서 1200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아까 말씀드렸던 톤수와 똑같습니다. 인천에서 대전, 천안을 왕복하는 일이 되는데요. 품목으로는 CJ, 그리고 혜태, 그리고 팔레트 3가지가 주로 운송하는 품목이 됩니다. 요것도 매출은 1000에서 1200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기 북부에서 수도권 지역, 그러니까 경기 지역 안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하시게 되는 일인데,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팔레트라던가 아니면 닥트 그리고 이외 공산품을 가지고 운송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매출은 1000에서 1200인데 아무래도 교통 영향이라던가 그런 것들은 좀 많이 받겠죠. 하지만 내가 좀 출퇴근을 원한다거나 아니면 난 이외에 근거리에서만 운송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괜찮은 일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수도권에서 동탄 그리고 천안, 동탄은 조금 가깝고 천안 정도까지 운송이 되는 건데 품목은 쿠팡 그리고 팔레트가 될 것 같습니다. 매출은 1000에서 1200이 될 것 같고요. 4가지 다 한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일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삼성전자라던가 팔레트라던가 CJ, 혜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원청 위치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건 다 현장에서 보시게 될 거고, 그 전에는 제가 현장에서 상담을 하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일자리들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차주분들이 오셔도 상관이 없고 신규 차주분이 오셔도 상관이 없고요. 아니면 내가 중고차를 사서 올 건데 괜찮나요? 하시는 분들은 그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11톤 이상의 차량에서
윙바디만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삼성전자나 이쪽 같은 경우에는 무진동으로 좀 진행이 된다는 점 숙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새로운, 또 제가 아무래도 이제 피해자분들한테 듣는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알게 된 것들, 제가 지난번에 스트리밍상에서는 간단하게 이야기했었나, 어쨌든 좀 길게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하고, 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한 세 가지 정도로 좀 주제를 정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법인 보증. 법인 보증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제가 상담을 하다가 보니까 최근에 이제 그런 분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이제 신용이 개인회생이라거나 아니면 파산했던 경험이 있다거나 지금 현재 그런 신용 상태가 좋지 않은 분들도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상담하다가 보면은 누군가의 도움으로 아니면 대신해서 들어오실 분, 그러니까는 주계약자가 다른 분이고 제가 기사처럼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면은 이제 뭐 본인 이름으로 힘드니까 이제 제가 조금 시간을 길게 잡고 생각을 하셔라, 아니면은 이쪽으로는 좀 맞지 않은 것 같다 등등의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여기는 왜 안 된다고, 여기는 왜 또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라는 그런 반문들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쪽에 무슨 방법으로 이렇게 신용이 이렇게 좋지 않은 분들한테 대출이 나올 수 있다고 말하는 회사가 어딥니까 하고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법인 보증으로 해서 회사가 보증을 서준다 라는 그런 개념으로 또 이렇게 예비차주분들한테 접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보증인으로 회사가 자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되면 회사 자체가 어느 정도 튼튼하고 하다 보면 대출이 쉽게 나오는 경향들이 조금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예비차주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쪽 화물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약간 좀 절박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좀 절박하죠. 빠르게 돈을 벌어야 하고 큰 수익으로 내가 지금 어떻게 처해 있는 환경에서 벗어나야 한다 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돈을 가지고 계신 분들보다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신용이 안 되는데도 되는 방법이 있어 라고 하면 그쪽으로 당연히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회사가 법인 보증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건 있죠. 뭐 친척분이 뭐 법인 회사 대표예요.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너 내가 이렇게 보증 서줄 테니까 일 열심히 해서 차 다 갖고 다시 정상궤도로 올라와 라고 하고 도와주는 거는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 이제 처음 보는 사람한테 보증을 서줄까요? 회사는 그렇다면은 뭐 회사가 보증을 서가지고 좋은 부분들이 있을까요? 부채가 잡히게 되는데 절대 아니죠. 여기에는 여러 가지들의 그 함정이 좀 있습니다. 제가 관련된 계약서나 서류를 조금 받아서 봤는데, 첫 번째는 그런 항목들을 걸어요. 이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어플을 사용한다거나 다른 타 회사에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조건이 하나 걸립니다. 뭐 이거는 그렇다고 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으로는 다음 달 뭐 아니면 다다음 달이나 할부금을 못 낼 시에는 차량을 반환시킨다 라는 조건을 걸게 됩니다. 이게 두 가지가 연계가 되는데, 제가 이제 일을 하고 있다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계약을 한 물류회사가 의도적으로 짐을 줄여요. 줄이게 되면 나는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수익을 통해서 할부금을 내야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내가 일이 없고 계속 쉬게 되면은 사람이랑 기본적으로 코를 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코를 볼 수가 없어요. 계약서상에 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자연스레 할부금을 낼 수가 없고, 그렇게 할부금을 내지 못하는 과정 속에서 차량이 회사로 뺏기게 됩니다. 이게 캐피탈 입장에서 봤을 때도 개인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게 되는 거죠. 차주한테 차량을 줄 것인가, 그래서 돈을 갚게 할 것인가, 아니면 회사한테 넘겨서 차라리 그 금액을 다시 반환을 받을 것인가 라고 본다면, 캐피탈 입장에서도 개인 차주보다는 회사가 좀 더 믿음직스럽고 뭔가 받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뭐 회사가 보증을 서준다 그러면은 뭐 이제 당장에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아, 나를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구나, 나를 이렇게 해서 준비를 시켜서 일을 시키려고 하는구나, 여긴 정말 차가 필요하구나. 이게 아니라
그 뒤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아무런 나와 관계없는 그런 담당자 혹은 아니면 회사가 처음 보는 나를 위해서 그 1억 원이 넘어가는 차를 이렇게 보증을 서줄 것인가 라는 걸 보면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아니라는 답변이 나오게 될 겁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제가 또 따로 나중에 실질적인 사례를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그런 분들이 있으면 좀 인터뷰나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영상을 한번 더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두 번째는 제가 뭐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매출보장제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게 뭐 제가 영상들을 이렇게 저렇게 살펴보니까 매출보장제를 비비야하는, 그러니까 비판하는 사람들이 뭐 차주 경험을 해봤냐 뭐 어쨌냐 뭐 이런 말들도 많은데, 매출보장제라는 것 자체가 차주들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위하는 그런 보장제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 번 연락을 받았지만 부가세가 포함이 돼서 나오는 경우들도 꽤나 많고, 그러니까 부가세 포함해서 매출 1000 이렇게 찍히면 내가 순수하게 기록한 매출이 1000이 아니라 10%를 제외한 뭐 900 정도가 내가 매출을 한 것들이 되겠죠. 어쨌거나 매출보장제라는 건 겉이 약간 좀 어떻게 뭐랄까 좀 이게 발려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해당 회사를 방문하셔가지고 매출보장제를 해준다라고 하면 나는 매출이 500원이든 아니면 50억이든 상관이 없으니 요 매출을 하면 제가 순이익으로 어느 정도로 가져갈까요? 라고 반문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일하시면 아마 한 500 정도 벌어가실 수 있어요. 뭐 한 6, 700 정도 벌어갈 수 있어요. 라고 분명히 담당자가 답변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계약서상에 내가 남는 순이익이 그 정도가 된다. 그러니까 매출보장제에 대한 내용을 빼고 순이익을 보장해달라고 하면 대한민국에서는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도장을 찍어줄 회사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만 봐도 매출보장제가 그렇게 효율성이 높거나 그리고 현실 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어거지로 매출을 맞추다 보니까는 약간 공차거리가 많이 나올 때도 있고, 그리고 콜을 통해서 차주한테 한 번 더 내리는 경우들이 또 생겨요. 그렇다 보면 세금만 빠지더라도 일반 콜 하고 계신 분들보다도 아래에 매출을 기록을 하고 아래에 순이익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제도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이제 뭐 일자리 자체를 선택을 하실 때 충분히 많은 일자리가 있고 그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단련이 되어 있는가, 숙련이 되어 있는가를 기준으로 최대 매출을 어느 정도 기록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제외했을 때 나한테 떨어지는 게 얼마인지를 현실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요거는 제가 따로 나중에 빼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 뭐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보자면 대출에 관해서입니다. 최근에 중고차나 아니면 뭐 신차나 기타 등등 대출일 자체가 좀 많이 어려워지고 있죠. 그게 왜 힘든지, 그리고 보증인은 굳이 필요한 건지, 왜 필요한 건지, 그리고 신용이 좋은 분들도 많아요. 생각보다 뭐 한 2등급, 1등급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조차 혼자서 요즘에 진행이 안 되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기존의 사업자 경력이 없는 것들이 포함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이제 개인에 따라서, 개인 신용에 따라서 뭐 이제 과거 이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끼치는 경우들이 있는데, 애초에 캐피탈 입장에서 봤을 때도 차량 가격 이외에 부과되는 금액이 들어가는 걸 알고 있어요. 취등록세가 뭐 한두 푼도 아니고, 그리고 윙이라던가 특장을 좀 짜기도 해야 되고 뭐 기타 등등이 들어가겠죠. 그런 금액들을 대충 정해 놓는데 이 금액 이상의 대출을 원할 경우에는 그때부터 좀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어쨌거나 이 대출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조금 따로 영상을 빼가지고 저희 이대리와 함께 조금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대충 여기서 좀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아까 시작했을 때 드렸던 말씀처럼 코로나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손을 잘 씻으시고 그리고 마스크, 기타 등등으로 예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코로나 관련해서 절대로 피해 입으시는 일이 없도록 바라겠고요. 이 다음에 뭐 또 다른 영상 혹은 스트리밍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국병철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